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홍익출판사에서 펴낸 지샤오안 지음, 권용중 옮김의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 입니다. 잡다한 인간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면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삶이 불규칙한 원인은 매우 많지만 그에 따른 증상은 딱 하나, 물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샤리를 외친다. 단샤리는 원래 일본 작가 야마시타 히데코가 제안한 미니멀 라이프 철학으로 새로 들어오는 물건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끊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가짐과 인생을 정돈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단샤리의 본질은 정리하는 법을 가르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버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물건을 차분히 정리함으로써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혼란스러운 내면을 정리해 인생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즉, 바깥을 정리함으로써 내면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물건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단순한 삶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삶은 스스로 가난해져서 궁상을 떠는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 단샤리는 결코 궁핍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적게 가져도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친다. 스티브 잡스는 평생 적게 사는 삶을 실천했다. 적을수록 더 좋다는 미니멀리즘은 그의 디자인 철학이자 삶의 철학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대표적 이미지는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다. 1982년 어느 날 사진 작가가 스티브 잡스 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방 안에는 스탠드와 음향기, LP 플레이어가 전부였다. 하지만 모든 물건은 초감성의 디자인 감각으로 세심하게 고른 것이었다. 그는 이런 단순하고 소박한 환경에서 스탠드에 불을 켜고 자리에 앉아 세상을 뒤바꾼 숱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훗날 그는 그나마도 거실에 소파 하나만 남긴 채 모두 치웠다고 한다. 모든 물건은 꼭 하나만 구입하되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른다. 이때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고 품질이 좋아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고 반문하는 사람이 꼭 있다. 그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래야만 싸구려 물건을 잔뜩 사들이는 일을 막을 수 있답니다. 단샤리는 물건 몇 개를 버리는 식으로 단순하지가 않다. 물건 버리기는 표면적 수단에 불과하다. 진정한 취지는 미니멀리즘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끊는 데 있다. 즉, 무력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추구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이다. 단샤리의 주인공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집안에 꽉 들어찬 물건을 버리는 차원을 넘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온갖 잡다한 상념을 내다 버리는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내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듯이 내 마음속의 생각과 그로써 표현되는 행동이 나는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라는 점을 잊지 말자.
당신은 다른 이들 눈에 잡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물질 과잉의 시대에 소유한 것을 버릴 줄 알고 우수한 물건을 고르는 눈을 키울 수 있다면 삶은 아주 단순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가? 어느 여성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자서전을 써준 적이 있다. 그녀는 그리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고 한다. 그녀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릴 적부터 병치레가 잦았다. 일찍 결혼했지만 얼마 안 되어 갈라섰고 그 뒤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지만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거나 음해에 시달리는 등 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돌아보면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런 가운데 크고 작은 기쁨도 많았지요. 결국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연말이 되면 대기업들의 매출 순위를 발표할 때마다 항상 거론될 만큼 누구나 아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여성의 회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소한 깨달음이어서 의외였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현명한 깨달음이기도 했다. 그렇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비뚤어진 심사로 처지를 비관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 또는 나는 항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나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정신분석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투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투사는 일종의 인지장애로 자기 태도, 동기, 생각, 욕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을 말한다. 이를 조금 더 알기 쉽게 말해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가 스승인 동시에 버시기도 한 불인선사와 항저우에 있는 서호에 배를 띄우고 한담을 주고받았다. 소동파가 맞은편에 앉은 불인선사를 보며 농담을 던졌다. 저에게는 수님의 한 무더기 개똥처럼 보입니다. 불인선사는 화를 내기는커녕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소승에게 공은 번쩍이는 금부처처럼 보입니다. 소동파는 껄껄 웃었다. 속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그는 집에 돌아와 여동생 소소매에게 자랑했다. 소소매 또한 시문에 능하고 학문적 소양이 뛰어난 여인으로 유명했다. 오빠 말을 들은 소소매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오라버니가 졌어요. 불가에서 말하기를 부처는 내 마음속에 스스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상대방 모습이 사실은 자기 모습이란 뜻이지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개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똥으로 보이고 내가 금부처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금부처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가? 원망과 비탄의 마음으로 보는가? 아니면 희망과 기쁨의 눈으로 보는가? 소동파의 우화는 바로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진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설법할 때 우리 자신과 인생이 얼마나 서로 얽혀있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지 직접 보라고 말했다. 또한 나쁜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넓고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부처는 말했다. 불가에서는 이처럼 큰 시각을 지혜라 하며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만 더욱 단순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환상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더미 속에 파묻으며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며 원망을 퍼붓지도 않는다. 그들은 쓸데없이 한눈 팔지 않고 복잡함과 어두움은 한쪽 곁에 제쳐둔 채 빛이 있는 곳을 향해 걷는다.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다 보면 마침내 그 어떤 꼼수나 공격, 좌절도 이겨낼 정도로 강해져 있다. 진짜 행복하려면 세상은 원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따뜻한 햇볕을 온몸에 받으면서 그 태양 아래 그림자가 없기를 바랄 수 있을까? 복잡한 세상을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면 마음속에 쓰레기가 없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건 저절로 편안해진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만든다. 단순하면서도 고효율의 삶을 살고 싶다면 대충대충이란 말은 반드시 사전에서 제거해야 한다. 꼼꼼히 따져야 할 건 반드시 꼼꼼히 따져야 하고 바꿔야 할 건 반드시 바꿔야 한다. 대충대충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이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력해도 소용없을까봐 두려운 것일까? 돈이 아까운 것일까? 실패가 두려운 것일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은 흐른다는 사실이다. 대충대충 살면서 일상의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이런 불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충대충이라는 인생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형편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 및 판매 회사 휴렛 패커드 최초의 여성 CEO 칼리 피오리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사에 인류를 추구했다. 비행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만 탔고 호텔은 최고급만 선택했다. 내 회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빌딩이어야 한다. 그건 부를 과시하고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내 가치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곳은 그 지역 분위기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만든다. 내가 먹는 음식이 몸에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가 내 건강 수준을 결정하듯이 내가 입는 옷이 어떤 품질인지가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듯이 내가 선택한 배우자나 친구들이 내 품격을 보여주듯이 훌륭한 인생이란 대충대충이란 말이 없는 삶이다. 인생에서 한번 대충대충 살기 시작하면 그 후로도 계속 대충대충 삶을 꾸려가게 된다. 내 기준이 낮아지고 포부도 사라져 당연히 더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그에 따른 결과물은 보나마나다. 인생 최대의 명품을 만드는 법. 내가 아는 이런 시가 있다. 오래전 헤어진 옛사랑, 되도록 다시 만나지 마라. 그들은 즐거웠던 내 청춘을 그리워하고 너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지만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오직 한 사람만이 내 그 성지 순례자 같은 영혼을 사랑하고 늙어버린 얼굴에 그 괴로운 주름살을 사랑할 테니 이런 사랑은 그저 아름다운 시 속에서나 존재한다. 삶과 죽음을 함께하고 영원히 변심하지 않으며 설령 추레한 얼굴로 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 오랜 헤어짐 뒤의 해후에는
언제나 위험이 뒤따른다. 현재의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과대평가는 역시 절대 금물이다. 오랜 세월 서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만이 변한 당신 모습을 보고도 놀라거나 변심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때 함께하지 못했으니 더는 집착을 남겨두지 말자. 어쩌면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감정의 단샤리일지 모른다. 정신적 단순함의 추구,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명품 아닐까. 때로는 절대로 품어선 안 될 망상이 우리를 가장 괴롭히기도 한다. 하지만 어차피 인연이 다했다면 가급적 빨리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것이 좋다. 그렇지 못하면 나도 그 사람도 모두 힘들어진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은커녕 오히려 좋은 시절만 낭비할 뿐이다. 나이 먹은 사람치고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려놓아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이것이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싶다면 지나간 사연을 그렇게 많이 껴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나간 일은 바람에 날려 떠나게 하고 잊어야 할 일들이 내 마음속 공간을 차지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예전에 사랑한 사람이 마치 낙인처럼 마음속에 남아있다 해도, 그가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해도, 그 일이 아무리 내 가슴을 찢어 놓는다 해도 말이다. 누군가는 지나간 일이 바람과 같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연기와 같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한 줄기 바람이나 한 줌의 연기에 거창한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젠 지난날의 회한이나 미련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자. 지난 일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게 놓아두자. 지난 일이 비수가 되도록 만들지 말자. 나는 이것이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단샬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삶은 우아하다. 진정한 우아함은 마음에서 나온다. 나는 어렸을 때 미국 작가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고 난 후 받은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스칼렛 오하라 자매가 파티에 가기 전 유모는 항상 간식을 먹으라고 잔소리를 했다. 그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 집에서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가면 파티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우아함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 우아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는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바쁘든 한가롭든 삶에서 항상 우아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최고의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친구와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친구는 말했다. 돈도 시간도 없는 사람이 우아함을 챙길 겨를이 어디 있느냐고. 생활고에 찌들어 곧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얼어 죽을 우아함이냐고 말이다. 친구는 자신을 예로 들었다. 밤을 꼬박 새워 야근한 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운다. 그때 컵라면의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면 얼굴에서 어제 저녁에 지우지 않은 화장품 냄새가 풍기고 그때서야 세안을 깜빡했다는 걸 깨닫는다. 친구는 자신도 푹 자고 싶고 아침에 식탁에 앉아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유 있게 아침 식사를 즐기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렇게 우아함과는 지구 한 바퀴만큼이나 떨어진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고 소리쳤다.
가끔 바쁜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일상이 된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한다. 왜 이렇게 살지? 설마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잠시 멈추고 쉬는 시간을 찾을 수 없어? 원인을 찾아서 내 삶을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누구든 우아하게 살 능력이 있다. 우아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누군가 자기는 카페에서 우아하게 몇 시간씩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예쁜 컵에 고급스러운 커피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내다볼 여유조차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의 비루한 삶으로는 결코 우아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들은 우아함을 너무 좁게 이해한 것이다. 진정한 우아함이란 마음에서 나온다. 지금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단순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인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치이고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심각하게 갈등하며 산다. 그래서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 익숙하고 여유를 찾고 누리기를 어려워하며 결국 우아한 삶을 잃어버리고 만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아함을 찾고 싶다면 먼저 내려놓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삶에서 쓸모없는 번잡한 일들을 추려내고 단순하게 사는 것부터 습관화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단순할수록 오히려 깊고 끈끈해진다. 삶의 목표도 그렇다. 단순할수록 잡념이 사라지고 일상이 행복해진다. 더 늦기 전에 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25이 되던 해, 나에게 인생 최대의 난관이 닥쳐왔다. 사실 난관이라고는 하지만 실현과 실직을 동시에 겪은 것에 불과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내 인생이 이대로 망가지는 걸까?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나는 오후 햇살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고 최근 몇 년 동안 써온 글들을 찬찬히 읽어보았다. 그 안에는 풋풋했던 나와 조금은 성숙해진 내가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려 다시 바라본 내 젊은 날은 너무나 초라했다. 나는 차마 더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써온 컴퓨터 속 글들을 모조리 삭제해버렸다. 어차피 작가의 길을 가자고 결심한 인생이니 그러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시인 심우릉은 이런 시를 썼다. 인생이 반쯤 남았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 지나간 모든 시간과 잘못과 잃어버린 것을 정리해서 더 늦기 전에 나의 역사를 구해낼 수 있도록. 그렇다. 우리가 기억의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거 시점에 발목이 잡혀버린다. 지나간 모든 시간과 잘못과 잃어버린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그리하여 더 늦기 전에 내 역사를 구해내면 된다. 앞으로 다가올 역사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것, 하지만 오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자산이다.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원하는 만큼 값지게 창조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섰고 이튿날 아침 베이징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돌아보면 그날의 결단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으로 가는 버스에서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냉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연해야 한다. 나의 삶은 온전히 내 것이고 오직 하나뿐이며 대단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주변의 간섭에 흔들리지 말고 내 리듬에 맞춰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자. 설령 좌절을 겪고 넘어졌다 해도 어깨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길을 걸어가면 된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복잡함에 휘말려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가 믿는 인생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단순한 삶은 예리한 칼과 같다. 아름다움을 보고 찬란한 날들을 겪고 그리고 얼마간 세월을 견뎌냈다면 당신은 이제 상흔과 사연이 많은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단순함이야말로 이런 복잡한 세상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는다. 어른이 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 버릴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예전처럼 번잡하고 허영심에 가득 차고 흐리멍덩했던 짐을 내려놓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장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 질서정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두 번 다시 예전의 혼란한 삶의 방식에 얽히지 않는다. 좋은 스토리에 군더더기가 없듯이 단순한 삶도 그렇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은 마치 내 몸을 지켜주는 예리한 칼과 같다.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깔끔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엄습하는 장가지들을 하나하나 쳐낼 수 있게 도와준다. 단순함으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이 단순함으로 우리에게 보답한다. 목표가 명확하고 의지가 결연하다면 우리는 세속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하며 투명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 지나간 날의 미련을 버리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자. 모든 것을 현재에 바치자. 그러면 미래의 나는 단순한 삶을 고집하며 사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